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법을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를 키워준 어머니가 무척이나 강인한 분이었기 때문이었죠. 스스로 일어나는 법도 알려주셨지만 그보다 먼저 잘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준 제 어머니 덕분에 모든 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해서 원하던 대기업까지 입사를 했으니 노력을 하면 뭐든 이루어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제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 결혼 후에 찾아왔습니다. 여보, 설마 또 유산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번엔 정말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남편은 우는 저를 달래며 안아줬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이건 당신 의지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잖아. 난 정말 괜찮아. 난 당신만 있어도 되고 아이 없이 살아도 된다고. 오히려 당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더 힘들어. 난 온전히 당신 편이야. 그러니 미안하단 말 하지 마. 그래도 당신도 아이 가지고 싶어 했잖아. 아니야. 당신이 낳은 당신을 닮은 아이를 원했던 건 당신이 좋아하니까 그랬던 거야. 난 솔직히 아이보다 당신이 우선이야. 이 말은 당신을 위로하려고 둘러대는 것도 아닌 100% 진심이고.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응? 우리 아직 젊어. 남편은 계속 젊다고 해줬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때가 결혼 5년 차였고 제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아이를 낳기엔 결코 젊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더구나 습관성 유산으로 이미 앞서서 4번의 유산을 경험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공부도 취업도 마음만 먹으면 뭐든 가능했던 저의 자존감을 박살내기에 충분했고요. 물론 힘들어하는 제 곁에는 늘 따뜻하게 저를 위로하는 남편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실제로 남편은 정말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남편은 저와는 중학교 동창으로 그때부터 이성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성인이 되고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였죠. 그 사람은 중소기업에 오랜 시간 재직했고 직급도 저보단 훨씬 높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저에 비해서 벌이는 좋지 못했습니다. 성과급을 포함하면 제 연봉이 남편의 2배가 훨씬 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남편은 자존감을 세우거나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저를 존경한다고 해줬어요. 그만큼 자존감이 높은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모두 저를 예뻐하고 잘 따라줬죠. 특히나 시어머니는 정말로 본받을 게 많았습니다. 제가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질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상경이 네가 돈 잘 벌고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알고 있어. 난 그게 무척 자랑스럽고 좋아.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용돈 준다고 시댁 챙기다 보면 결국 모으지도 못할 거다. 요즘이 예전이랑 같니? 예전엔 허리띠 조르고 바짝 모으면 성공하는 거 꿈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니.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줘도 넌 언제나 내 자랑이야. 무엇보다 넌 이미 우리한테 많은 걸 해줬잖니. 그저 알뜰살뜰 살림하면서 돈 모아라. 알았지? 그래도 어머님, 작년 생신에도 돈 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전 지금 사는 집도 있고 남편도 돈 벌고 저도 버니 충분히 부자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러니 좀 받아주세요. 네? 아니야. 난 너랑 먹는 맛있는 음식 정도면 충분해. 무엇보다 나도 일해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껴 쓰는 게 내 삶의 재미란다.
가만히 앉아서 놀면서 돈 받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너도 그렇지 않니? 아니요. 전 어머님은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한평생을 일만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일을 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 청소 일이라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힘드시잖아요. 당연히 힘들지. 남의 주머니에서 돈 끄집어내는 건 뭐든 다 어렵고. 하지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재미를 알아버렸는데 어찌 그만두겠어. 아무래도 난 평생 소처럼 일을 할 팔자인가 보다. 그래도 덕분에 내 아들들 모두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 아니겠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도련님도 배달 일 하시면서 늘 바쁘시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방긋 웃으셨어요. 너만큼 바쁘겠니? 어려운 일하면서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매사 열심히 해야 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모아야 나중에 나처럼 고생을 안 하고. 나는 성경이 네가 나처럼 고생하는 꼴은 절대로 안 볼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선경이 정말 착하고 대견하구나. 내 생에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됐으니 난 죽어도 여한 없다. 우리 주영이도 주한이처럼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할 텐데 주변에 친구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고 그러렴. 그럴게요. 도련님도 성실하고 책임감 넘쳐서 줄을 서는 거 아닌지 몰라요. 무엇보다 어머님도 이렇게 좋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복 제대로 받았어요. 물론 아기가 안 생기는 게 좀... 어허, 또 그 소리. 내가 몇 번을 말해. 아이로 너한테 스트레스 안 줄 거라고. 생기면 낳는 거지만 안 생기면 낳을 필요 없어. 너희 둘만 잘 살고 행복하면 되는 거야. 너 힘들게 하는 거면 손자든 손녀든 다 싫다. 난 성경이 네가 우선이야. 넌 내 며느리지만 내가 너한테 새아가 누구 애미 이렇게 절대 안 부르는 이유 알지? 저를 며느리 이전에 딸로 생각하셔서 그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바로 그거다. 넌 내 딸이나 진배 없어. 설령 성경이 네가 애를 12를 낳아도 마찬가지로 넌 나한테 누구 엄마도 내 며느리도 아닌 선경이야. 알았니?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 말고 네 인생을 살아. 훨훨 날아다니면 멋지게. 누구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그게 내 행복이고 바람이야. 잦은 유산으로 한 번은 쓴소리라도 하실 줄 알았지만 시어머니는 온전히 제 편에서 생각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힘들게 기르느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본인 대신 제가 잘 되는 게 본인의 행복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오히려 전 그런 남편과 좋은 시어머니 때문에 더욱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행복한데 아이까지 있다면 너무 완벽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 나이가 40대에 접어들면서 결국 그 꿈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시험관으로 연이은 실패를 했고 그 과정도 몹시 고통스러웠기에 저도 마음을 돌린 거죠.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면서 시어머님 이야기처럼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살 계획을 짜게 된 겁니다. 실제로 남편과 저는 정말 알뜰하게 살았어요. 성경아, 이번 달 용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야. 안 그래도 요즘 살이 좀 찌니까 좀 걸으려고. 출퇴근 40분 정도 걷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동차 가지고 다니면 돈도 들고 이참에 아끼면 좋잖아. 나만 아껴도 충분한데 돈을 버는 만큼 써야지. 아니야. 당신만 매번 돈 없이 그렇게 지내는 건 좀 그래. 당신이 내 목까지 좀 쓰든가. 난 진심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언제든 말만 해. 알았지? 나만 아껴도 우리 노후는 문제 없다는 거 알잖아. 대기업 다니면서 너무 지갑 틀어지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고. 난 안 그래도 되지만 당신은 평판 관리도 해야 하잖아. 알았어. 갑자기 필요할 땐 카드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할게. 그래, 팍팍 써. 내가 더 아끼려고 해볼 테니까. 알았지?
결혼 초부터 남편은 제 월급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도 하고 은행 관련 일에 대한 정보에 빠삭했기 때문에 정말 편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돈을 더 많이 모을 수도 있었죠. 특히 남편은 일상생활에서의 절약을 꾸준히 실천하고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절약하고 아끼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거고요. 배달 음식은 1년에 한 번 시켜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쓰지 않았고 옷도 1년에 30만 원 정도의 지출만 있었습니다. 또 옷을 하나 사더라도 남편은 해외 사이트까지 모두 비교한 뒤 같은 상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능력도 있었죠.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을 저에게 강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만 관대하고 본인에게 엄격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더 컸네요. 그렇게 운동도 하고 돈도 아끼고 매일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서인지 그런 제게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오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초반엔 두려워서 이전과 달리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병원을 다니면서도 괜한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죠. 그런데 제가 늘 6주에서 8주 사이가 고비였는데 무려 16주까지 별 이상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뒤늦게 남편에게 알리게 되었고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죠.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압박도 심했고 늘 긴장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직업이었기에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의 반응은 오묘하더군요. 그만두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말했잖아. 난 늘 당신이 우선이라고. 거기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할 수 있어? 나도 쉬운 결정 아니었어. 대기업이라 복지도 좋잖아. 차라리 휴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까워. 포기하는 게 아니야. 더 원하는 걸 위해서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나 정말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고 지금까지 달려왔으니 3년 정도 쉬면서 아이에게 온전히 투자하고 싶어서 그래. 투자라는 건 돌려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낭비고 그냥 집에서 노는 거잖아. 무엇보다 당신 실력과 그 능력으로 애 보는 건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해.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노는 거라니. 난 솔직히 당신이 당연히 찬성할 줄 알았어. 우리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잖아. 대기업 좋은 거 다들 알고 복지도 빵빵하지만 그만두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건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라는 것도. 남편은 제 말에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대꾸했죠. 마음은 찬성하고 싶지. 아이를 위한 선택도 너무 좋고 내가 아빠가 된다는 것도 행복해. 하지만 당신이 나중에 달라진 대우와 업무 환경을 마주하고 나처럼 될까봐 무서운 거야. 헐헐 날아다녀야 할 새를 새장에 가두는 거랑 다를 것도 없는데 어떻게 찬성을 하겠냐고. 온전히 제 인생을 위해서 남편이 조언을 해줬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확실히 제 나이에 한 번 회사를 그만두면 다시 들어갈 가능성은 없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도 기묘하게 바뀌었죠. 남편과 그 일을 상의하고 얼마 후 함께 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갑자기 신선한 방울토마토를 보니 너무 먹고 싶어서 한 박스를 집어들었어요. 헌데 남편이 제 손등을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떨이로 나온 것도 있어. 그거 사. 앞으로 돈도 못 벌 텐데. 뭐? 떨이? 유통기한 임박된 흐물흐물한 방울토마토를 사라고? 고작 2,000원밖에 차이 안 나. 그냥 신선한 거 먹고 싶어. 9,900원이면 싼 거 아니야? 난 이걸 먹고 싶다고. 9,900원이 땅을 파면 나와? 그리고 고작 2,000원이라니. 2,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지. 떨이 상품이라고 썩은 것도 아니고 날짜가 9,900원짜리 상품에 비해서 좀 진한 거야.
겉으로 보면 다른 것도 모르겠는데 왜 고집이야? 오히려 숙성돼서 더 맛있으니 이걸로 그냥 사. 결국 남편이 억지로 상품을 바꿔서 떨이 상품을 사야 했죠.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게 절약을 강조하는 게 하필이면 일을 그만두려던 시점이라 더 불쾌했죠. 그래도 그때 기분 탓이라고 넘겼는데 그 뒤에도 비슷한 일들이 생기더군요. 한 번은 제가 출근길에 자동차 열쇠를 챙기니 아침부터 발끈해서 따지는 겁니다. 당신 설마 자동차 타고 가려고? 언젠 걷겠다며. 운동도 되고 좋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자동차도 너무 오래 안 쓰면 문제 생겨. 그래서 가끔이라도 몰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 오늘 병원에 가려고 한단 말이야. 반차 내고 다녀올 생각이고. 남편은 짜증스러운지 인상을 쓰며 이랬죠. 그렇게 애 가진 티를 내야 해? 반차까지 쓰면서 병원 들락거리는 게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할 짓이야? 이래서 기업들이 여자를 잘 안 뽑는 거야. 일 좀 잘하고 적응 좀 하면 그저 임신했다고 유세 떨고 출산한다고 유난 떨며 회사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는 거 난 개인적으로 120% 공감해. 유세? 유난? 당신 도대체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뭐야? 의도가 뭐가 있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차를 끄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그것도 능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당신은 전업주부가 될 거잖아. 습관처럼 내 몸 편하자고 펑펑 쓰는 버릇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고. 순간 짜증이 치밀어서 저도 쏘아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임신한 게 싫어? 언제 내 행복만 바란다면서. 내 행복을 위해 내가 회사 그만둔다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내 아이를 위해서 선택한 거야. 근데 병원에 같이 가주겠다는 말은 못할 망정 기름값 운운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니? 말이 그렇다는 거야. 당신 진짜 예민하네. 평소에도 난 늘 돈 아끼고 사회생활 잘하라는 말을 했었어. 근데 애를 가지니까 당신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니 적당히 시비 걸고 얼른 갈 거면 가. 그만둔다면서 출근까지 늦게 가는 건 사람 할 도리가 아니잖아. 그 빈정거리던 말투와 표정은 제게 상처를 주기에 충분했죠. 적어도 그때부턴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넘기진 못했고 서서히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불쾌함에 명확한 확신을 준 게 바로 시어머니였죠. 연차를 쓰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전에는 연락을 미리 하고 약속을 잡아서 오곤 하셨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아예 생략이 되었죠. 조금 놀라긴 했지만 초반엔 웃으면서 반겼고 차랑 과일까지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대화 내내 딱딱하게 굳어있더군요. 그렇게 한참 말도 없다가 제 앞에 작은 달력을 하나 툭 던지는 겁니다. 당시가 해가 넘어가기 얼마 전이었기에 제가 말했죠. 회사에서 준 것도 있는데 일부러 은행에서 받아오신 건가요? 괜찮은데 감사해요. 안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 싹 읽어봐. 그냥 달력 아니니까 꼼꼼하게 살피고. 내가 중요한 표시 다 해놨으니 앞으로 네 일정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정이요? 그래, 전업주부 일정. 저는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는데 한 달 중에 20일 정도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집안 행사, 제사, 친척 어른들 생신, 시어머니, 남편과 시동생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김장이랑 대청소, 이불 빨래, 커튼 빨래, 반찬 만드는 날짜까지 빼곡했고요. 전 그걸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집이 제사가 없지 않나요? 어머님 교회 다니시잖아요. 교회? 그걸 내가 다니지 내 조상이 다니니? 그리고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것은 일이 힘드니까 널 위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긴 거였지. 제사가 없긴 왜 없어? 한국에 사는데 아무리 기독교라도 할 수 있으면 몇 번이라도 해야지. 물론 난 교회 다니니 음식 준비는 전부 성경이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
두 신을 섬길 순 없는 노릇이니. 그전엔 그저 너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제까지 배려해준 거였는데 그 배려가 당연하단 식으로 나오는 건 곤란해. 아,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그간 배려를 해주셨는데. 알았으면 됐다. 어쨌든 네가 가정주부가 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는 해야지. 달력에 표시된 생일은 중요한 거니 앞으로 생일상 직접 차려줘야 한다. 이전처럼 외식하고 선물로 입 닦는 건 양심상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곧 있을 제사도 하루 전날부터 와서 손질하고 다듬는 것부터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엔 김장할 거야. 300포기 정도. 300포기요? 어머님, 근데 저 임신해서 출산 이후에 하면 안 될까요? 출산? 지금 애 둘 낳은 내 앞에서 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떨어지려면 그 정도 일 안 하고 집에만 박혀 있어도 떨어질 거야. 그러니 몸 아끼고 그러면서 누워있을 생각만 하지 말라 이거고. 앞으로는 작은 집안 행사도 알아서 다 해야 해. 그게 전업주부가 하는 일이니까. 어머님, 혹시 제가 일 그만둔다고 해서 화나신 건가요? 일 그만둔다는 것 자체로 내가 화를 왜 내? 하지만 난 전업주부라는 걸 절대로 이해 못하긴 한다. 너도 알다시피 난 평생을 쉬지 않고 일만 한 사람이야. 알지? 네, 알고 있죠. 아마 난 늙어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지. 그런데 전업? 전업이라는 건 일이라는 거야. 근데 막상 전업주부라고 나서는 것들 상태를 봐라. 아예 까놓고 애 보는 걸로 몇 년을 남편한테 기생해서 사는 팔자 좋은 인간들 아니니? 돈 있으면 애 봐주는 곳은 넘치고 유치원도 있는데도 그저 아이를 위해 희생한다 어쩐다 헛소리 짓거리지. 그러면서 속 편하게 애 유치원 보내고 여자들이랑 커피나 마시며 놀면서 말이야. 같은 애 엄마들이랑 하루 종일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다 늦은 저녁에 남편 밥 한 번 차려주면서 독방 육아니 육아를 도우라니 난리를 부리는 게 전업주부라는 게 말이 되는 일이니? 내 말이 틀려? 그러니 전업을 할 거면 제대로 하란 뜻이야. 난 그것도 일로 받아들일 거니까. 하지만 어머님, 저한테 이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가지고 싶었고 이젠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 딱 한 번만 응원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응원? 말이라면 왜 못하겠어. 하지만 난 싫다. 새끼알을 낳고 태어나면 나는 법을 알려야지. 등 뒤에 태우고 다니는 꼴 같지도 않은 전업주부? 나 때는 말이야. 애를 낳아도 바로 일 다니고 그랬어. 그저 오냐오냐 내 새끼 둥둥하면서 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모두 입에 풀칠도 못했을 거고. 솔직히 나 너 일 안 그만두면 좋겠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포기하고 애한테 매달려서 살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아니 대기업은 복지도 좋은데 왜? 복지 좋죠. 하지만 그만큼 일이 힘들어요. 저도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지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야근도 많고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지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 그래요. 딱 한 번만 이해해 주실 순 없을까요? 어머님 손주를 위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얘 말하는 거 봐라. 언제 내가 손주 나오라고 했니? 내 아들이 너한테 애 가지라고 압박을 한 적이라도 있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혼자 좋아 낳으려는 거면서 지금 누구더러 내 손주래? 어쨌든 너 일 그만두면 내가 정해준 일정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으로 와. 이번 달에 제사랑 김장 있는 거 잊지 말고. 이것도 못하면 전업주부 할 생각도 하지 마라. 망치로 머리를 맞는 느낌. 딱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하고 오해라고 마음을 다잡아도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더군요. 그간의 배려, 칭찬을 받은 것들이 모두 제 직업에 관련된 것뿐이었구나 하는 생각 말이죠.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을 그만둔다는 말에 모두 태도가 바뀌었으니 실망을 넘어서 분노까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유산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면서 출산 이후가 아닌 이전부터 집안 행사를 다 해야 한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일로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간 편안하게 살았던 거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시어머니의 행동을 두둔했고 제가 임신한 유세를 떤다고 또 몰아붙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강하게 나갔죠. 그래? 그럼 이혼해.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뭐? 이혼? 지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간 나랑 우리 집 식구들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혼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나라고 쉬운 줄 알았을까? 대기업도 포기하려고 한 게 나야. 그만큼 나한테 이 아이는 꿈이고. 근데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회사 그만두는 것보다 더 힘들겠지. 당신한테도 이번에 너무 실망했고 어머님은 배신감까지 들어. 두 사람 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간판이, 내 직업이 좋았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여기까지 하겠다는 거야. 이혼하자고! 헌데 제 말에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빌기 시작하더군요. 잘못했어.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 실은 내가 사고를 좀 쳤어. 우리 엄마가 애초에 당신한테 그럴 사람 아닌 거, 또 나도 그런 사람 아닌 거 당신은 알지 않아? 대기업이라서 당신한테 잘한 거 아니야. 정말 우리 식구들 다 당신 잘 되는 것만 바랬고.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우리 엄마도 안타까워서 그런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사고를 치다니? 실은 나 그간 모은 돈으로 코인 했어. 뭐? 미쳤어? 당신 그런 거 안 하잖아. 갑자기 왜 그랬어? 야, 우리 애가 생겼다니까. 당신은 그렇게 돈도 잘 벌고 하는데 막상 너무 무서웠어. 난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무능한 인간인데 당신과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잘해보고 싶은 생각뿐이었단 말이야. 다들 하는 거고 위험성도 없다고 해서 따라한 건데 그게 스킴코인이었던 거고. 나도 알아. 정말 미쳤는데 정말 잘하려고 했던 거야. 코인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종의 가상화폐입니다. 아무래도 실체가 없다 보니 애초에 사기를 칠 생각으로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스캠코인은 투자자를 속여 돈을 모은 후 개발자가 잠적하거나 가격이 폭락하는 형태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고요. 남편도 그 일에 휘말렸던 겁니다. 그걸 복구하겠다고 대출까지 써서 빚까지 생기게 되니 그때부터 제가 벌어오는 돈이 절실해진 거였어요. 혹여나 그 사실을 알면 제가 유산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시어머니까지 이용해 최대한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털어놨죠. 아니, 아무리 저와 제 아이를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수년간 모은 돈을 잃었다는 생각에 손발이 덜덜 떨리더군요. 남편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더군요. 내가 갚을 거야. 내가 다. 당신한테 일하라고 안 할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봐줘. 쓸데없는 짓 다신 안 해.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일 테니까. 응? 나 버리지 마.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우리 아이도 마음껏 사랑해주지 못했는데. 제발.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여보, 그럼 대신 지켜봐줘. 며칠이라도 좋아. 딱 한 달만이라도. 그 뒤에도 원하면 이혼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을 해달라는 말이야. 기회라도 줘. 당신한테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면 좋겠어.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떠나면 난 못 살아. 날 죽이는 거라고. 어떻게든 잘해보려다가 일어난 일이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용서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 말처럼 한번 두고 보고 기다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간 제가 워낙 잘했던 사람이었기에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남편은 그날 이후로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일을 했고 주말은 하루 종일 배달 일과 대리운전을 했죠. 피곤한지 퉁퉁 부은 얼굴로 들어오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싸오곤 했습니다. 식어서 미안하다면서 금방 따뜻하게 데워주겠다고 부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까지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제게 사과를 하셨죠.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랬던 건 내 아들 때문도 있었지만 혹시나 네가 이걸 알면 내 아들이랑 이혼하게 되는 게 무서웠어. 조금만 더 일하게 하고 내 아들이랑 내가 어떻게든 그 돈 마련해서 채울 생각이었고 그래서 내가 억지를 피웠어. 미안해. 미안하다 정말. 듣긴 했어요. 하지만 저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안다. 나도 다 알아. 나도 너한테 그러고 속이 편했겠니? 며칠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어. 내 딸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끔찍한 말을 했으니 편안하게 내가 어떻게 지냈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날 용서해 주겠니?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그래, 그래야겠어.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셨고 전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러지 마세요. 저 마음 더 안 좋아요. 네? 그래도 내 마음은 정말 무릎을 100번 아니 1000번도 더 꿇었다. 성경아, 아무 걱정 마라. 일 그만둬. 사실 내가 청소일 늘렸거든. 그러니 빚은 우리가 알아서 다 갚을 거고 이 집 전세금으로 대출받아서 빚 갚는 데 보탤 생각이야. 아들한테 보낼 거고 넌 그저 아이만 생각해라.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약속하마. 내가 너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준다는 거 말이다. 내 몸을 갈아서라도 꼭 그렇게 할게. 그땐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가 일을 그만두길 몇 번이나 말하더군요. 하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힘들어하는 남편, 나이도 있는데 일까지 늘린 시어머니를 보고 제가 어떻게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결국 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물론 5년 넘도록 모은 제 돈을 다 잃었으니 약간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전 그때 그 작은 보복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응급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어요. 교통사고로 남편이 실려간 겁니다. 의식이 없다는 남편의 휴대전화 속에서 제 번호를 찾아 연락을 주신 거였죠. 서둘러 택시를 탔지만 그때부터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쳤지. 그냥 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난 정말 천벌을 받을 거야. 그때 심정은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잘못은 했다고 하지만 명백한 실수였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고 죽을 때까지라도 회사를 버티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네요. 그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도착해 응급실로 가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잡고 남편의 병상이 어딨는지 물었습니다.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생각났다는 듯 저를 안내해 주셨죠. 그런데 가기 직전 돌아서서 이야기하더군요. 보호자분, 큰맘 먹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임신 중인 것 같아서 미리 알리는 거예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 괜찮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이 보호자분의 요청으로 얼굴에 붕대를 감았다는 거죠. 발 안쪽에 찰과상 그리고 넘어지면서 찢어진 상처를 꿰매는 정도가 전부거든요. 아셨죠? 네? 근데 왜 얼굴에... 깨어나신 뒤로 쭉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딱히 문제가 없는데 굳이 붕대를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내일 정밀 검사하기 직전까지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산모는 절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아셨죠? 제 부른 배를 보고 단단히 주의를 주신 후에 위치를 알려주셨고 저는 종종 걸음으로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불로 온몸을 덮고 진짜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상태로 누워있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았는데 어딘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죠. 이 분위기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딱 꼬집어 말하기 힘든데 이질적인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이유를 이내 알아차리고 말았죠.
바로 붕대를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시동생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솔직히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제 앞에서 얼굴까지 필사적으로 가리고 정체를 감추는 건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눈치를 채지 못한 척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배가 좀 당겨서 여기 있어야 하는 건 알지만 일단 집에 가서 당신 짐 좀 챙겨볼게. 내일 검사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 갈아입을 속옷도 있어야 하겠고 옷도 다 찢어졌으니 그것도 같이 들고 올게. 그러니까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거리는 시동생을 보면서 저는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는 그 앞에 숨어서 기다리기 시작했죠.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이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군요. 바짝 고개를 숙였다가 살짝 드니 남편이 빠르게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죠. 저도 조용히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둘 다 보이지 않았고 응급실과 연결된 통로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여 살짝 돌아서 그 근처로 다가갔죠. 둘은 언성을 높이며 싸우더군요. 나도 억울해. 내가 기절한 사이에 전화를 한 게 내 탓이야? 형 때문에 이게 뭐야? 난 병원 들어올 때부터 얼마나 긴장했는데 명의 도용으로 신고라도 당할까봐. 됐고. 그래서 선경이가 눈치챈 것 같아? 절대. 나한테 여보라고 하던데? 그리고 내일 온다고 했고. 걱정 마. 내가 형수 온다는 소리에 놀라서 붕대 감아달라고 미친놈처럼 굴었는데 이렇게 꽁꽁 싸고 있는데 무슨 소리 알아봐? 그야 그렇지만 그래도 의심 사는 거 아니야? 그 여자 의심 은근히 많다고. 의심은 무슨?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형이 딴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냐? 시끄러.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쪽팔리긴 해? 형 진짜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얼른 정리 제대로 해. 이러다 들키면 우리 집도 형도 끝이야. 이건 경고야, 경고. 엄마도 걱정 엄청 한다고. 지랄하네. 누구 덕에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너랑 우리 엄마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게 해준 게 바로 나야. 빚 있다고 뻥까지 치면서 내 자존심 박살낸 거 어느 정도는 너도 책임 있는 거고. 한 달만 나 대신 대리 좀 해달라는 부탁이 그렇게 힘들어서 사고를 쳐? 쫄리니까 그렇지. 그냥 형이 해. 그리고 왜 한 달이야? 형수가 싫다고 하면, 계속 하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땐 형이 할 거야? 무슨 근거로 한 달이래? 그 사람 마음 약해. 나한테 말만 하고 아직도 못 그만뒀잖아. 그거 보면 각 안 나와? 빚 있다고 거짓말 해놨고 엄마 일한다고 눈물 뚝뚝 흘리고 나도 힘든 티 팍팍 내면 결국 계속 일 다닐걸? 아마도 애 낳아도 산후조리고 뭐고 바로 일할 여자고. 천성이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하거든. 분명 딱 한 달만 고생하면 용서하겠다. 그러니 일은 그만두라고 할 거라고. 참, 형도 그런 사람 두고 바람을 피고 싶냐? 칭찬을 그렇게 하면서? 그야 우리 집안에 먹여 살려주니 고마운 거지. 고맙다고 사랑하냐? 그럼 우편배달부, 안내원, 간호사, 의사랑도 결혼하게?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 존경하는 거랑 여자로 그런 건 차원이 달라. 성경인 여자론 최악이야. 똑똑한 여자랑 사는 거 얼마나 머리 아픈지 알아? 자고로 여자란 적당히 멍청하고 살랑살랑 여우 같은 면도 또 백시 같은 면도 있어야 재밌지. 됐고 얼른 퇴원이나 하고 말이나 맞춰. 아까 형수가 했던 말 뭔지만 알려줄 테니까. 모르는 척 그냥 별일 없었다고 검사 결과도 이상 없다고 하라고. 알았어? 목소리로 알아들을까봐 대답도 못했는데 놀라서 그렇다고 대충 말하고. 역시 내 동생은 머리 회전이 겁나 빨라. 칭찬 필요 없으니까 빨리 여자 정리나 해. 엄마도 걱정 많아. 꼬리가 길면 밟혀. 야, 내 덕에 먹고 살면서 잔소리하지 마. 나도 그 정도로 즐길 권리는 있어. 안 그럼 네가 일할 거야? 그렇게 할까? 그니까 잔소리 말고 앞으로는 내가 시키는 일은 해. 한 달이야. 그냥 대충 했다고 하면 안 될까? 나 너무 힘들다고. 안 돼.
대리기사로 등록해서 돈이 들어와야 선경이가 속지. 대충 다니는 척한다고 속겠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 시킨 거고 내 운전면허에 전화기까지 들려준 거라고. 우리 제발 잘 좀 하자. 어? 아이씨, 알았어. 그럼 딱 한 달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그 이후로 더 이어졌고 제게 해야 할 말들까지 맞추는 걸 마지막으로 들었죠. 다리에 힘은 풀리고 무슨 정신으로 거길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저 들키지 않고 빨리 나오겠다는 생각만 들었고요. 병원을 나와서 한참을 걷던 끝에 전 한적한 공원 구석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 다정한 남편, 사랑받는 며느리. 애초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그저 그들은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는 그런 인간들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심장을 후벼 파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엄마였으니까 말입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널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프지 않게 잘 넘어지는 거 내 특기거든. 그러니까 엄마, 힘낼 테니까 너도 버텨야 한다. 알았지? 마음을 가다듬은 저는 일단 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적어도 남편보다 더 먼저 가야 한다는 생각에 택시를 잡아타고 이동했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뻔뻔하게 남편이 다리와 팔에 어설프게 붕대를 감고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런데 저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당신 눈이 왜 그래? 울었어? 전 좀 당황하긴 했지만 최대한 덤덤한 척 대답했죠. 당신 사고 당했는데 그럼 내가 맨정신이겠어? 근데 왜 병원에서 나온 거야? 얼굴에 통증이 있다고 검사 따로 받는다고 응급실에 계속 있었던 거라고 들었어, 의사한테. 아, 일시적인 그런 증상이더라고. 나도 사고로 충격이 컸잖아.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전 그러면 내일 병원 가려고. 무엇보다 당신도 놀랐을까봐 걱정도 됐고. 병원에서는 말도 잘 안 나오더라. 미안,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정신이 나갔어. 아니야. 그럼 일은 어쩔 거야? 대리운전 말이야. 아, 당연히 계속 나가야지.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걱정 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서 당신이랑 내 아이 지킬 거니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제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를 얼마나 꽉 물었는지 아래턱이 얼얼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 몸으로 무슨 일을 더 한다는 거야. 나와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빚은 갚아야지. 그건 내 잘못이잖아. 당신은 이제 회사도 그만둘 거고. 이 방법밖에 없어. 우리 엄마도 청소일 더 늘린다고 했고 내 동생도 돕는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 생각 바뀌었어. 출산료가 끝나면 육아휴직 냈다가 바로 복귀할 참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일 더 늘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찰나의 순간이긴 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쁨을 최대한 누리려는 듯 인상을 쓰긴 했지만 분명히 눈은 웃고 있었죠. 그런데도 연기는 계속되더군요. 아니, 일 그만둬. 나도 더는 당신 고생하는 거 싫어. 내가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고. 그 정도는 당신을 위해 할 수 있어. 나 돈 잘 벌잖아, 응?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든 건 싫은데. 여보, 난 정말 괜찮아. 둘 다 열심히 벌면 되는 거지. 근데 나 그러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당신 그간 모은 돈이랑 시어머니가 열심히 청소 2배로 해서 번 돈, 또 빚 갚으려고 시어머니가 주신다는 돈까지 내가 가지고 있고 싶어. 그래야 내가 힘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는 괜찮지? 내가 쓴다는 것도 아니고 보관만 할게. 뭐? 당신이 돈 관리를 한다는 말이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통장에 넣고만 있게. 당연히 당신이 내 월급은 예전처럼 쭉 맡아줘야지. 난 돈 관리는 관심 없잖아.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했다는 증거?
그런 걸 내 통장에 두고 보면서 그렇게 이번 사건을 이겨내고 싶은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 대충은 이해해. 알았어. 근데 좀만 기다려줘. 금액이 크기도 하고 은행 가서 직접 해야 하니까. 내가 하루 쉬는 날 그때 다녀올게. 그 정도 시간은 줄 수 있지? 그럼 난 기다릴 수 있지. 저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돈을 요구한 것은 이혼 전 최대한 제 돈을 회수하려고 했던 거였죠. 다행히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당시 살던 집을 구매했어요. 그러니 제 집은 혹시라도 모를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을 테고 제 월급이 고스란히 시댁으로 흘러갔으니 민사까지 걸어서라도 다 받아낼 생각이었죠. 그렇게 돈을 마련할 시간을 최대한 주고 저는 변호사와 이혼소송 및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및 계좌 내역과 남편이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 시댁에서 제 돈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모두 탈탈 털 계획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심부름센터 업체에 남편의 불륜과 시댁 식구들의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맡겼고 얼마 안 가서 제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은 대출의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론까지 활용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언제 샀는지도 모를 명품 가방까지 중고로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뻔했죠. 아마 남편은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제 통장에 잠깐 돈 채워 넣더라도 얼마 안 가서 다시 돈 맡기게 될 거다. 원래 돈 관리 못하는 여자니 약간만 압박하면 돌려줄 돈이다. 일단 대출받아서 급한 불 끄고 그 뒤에 월급 들어오면 이자 다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시댁 식구들을 남편이 설득했을 겁니다. 못마땅해도 자신들이 지은 죄도 있고 앞으로도 꿀만 빨 생각으로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제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혼소송 진행과 민사를 동시에 진행했죠. 거칠 것도 없었고 후회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소송을 걸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저를 찾아와 따지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다 용서해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코인으로 사기 좀 당한 게 내 죄야? 다 같이 잘 살겠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줬고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근데 갑자기 이게 뭐야? 이혼소송이라니. 심지어 돈까지 받았으면서 이러는 거야? 설마 일부러 그랬어? 마땅히 내 돈 돌려받는 일이야. 물론 내가 벌어온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 이 정도는 받아야 나도 공평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무슨 최선을 다했는데? 아, 설마 도련님한테 대신 대리운전 시키고 본인은 여자 끼고 모텔에서 자다가 나온 거 말하니? 제 말에 남편은 핏기가 다 빠진 얼굴로 말을 더듬었죠. 내가 언제? 증거 있어? 그거 의부증이야, 의부증! 난 증거 있거든? 나 그 시간에 대리운전한 기록도 있고 돈 받은 내역도 고스란히 있어. 아주 철저하네. 근데 어쩌지? 난 증거가 더 확실한데. 저는 남편의 얼굴에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사진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힘없이 떨어진 수십 장의 사진 속 남편은 어떤 여자와 쪽쪽거리며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차 안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는 모습까지 아주 다양했고요. 그걸 보자 남편은 털썩 무릎을 꿇었죠. 여보, 이게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서 빼돌린 돈 시댁으로 들어간 것도 다 알아. 나 이거 민사 걸었고 젖은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다 받아낼 거야. 계좌 추적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아, 나름 머리 쓴다고 계좌에서 현금만 싹 인출해서 준 것 같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만약 당신 혼자 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갚을 빚은 이중일 거고. 그러니까 혼자 독박 쓸지 아님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든지 그건 온전히 당신 몫이야. 여보, 나 한 번만 살려줘. 진짜 실수였어. 그리고 나도 억울해. 내가 그 돈을 다 썼겠어? 우리 엄마랑 동생이 그러고 사는 게 안타까워서 도운 거라고. 나쁜 의도 없었어. 무려 5년을 넘게 빼돌려놓고 의도가 없다고? 내 돈으로 효도하니 좋았니?
내 돈으로 그 여자한테 목걸이 사주니까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았어? 이러면 되잖아. 여자랑은 지금 끝났어.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이라고 있겠어? 그리고 엄마랑 동생이랑 아예 인연 끊을게. 두 사람 다 어차피 내 인생에선 걸림돌이었어.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게으르기까지 한 인간들을 내가 왜? 아쉬울 거 하나 없다고. 진심이야. 대신 나만 좀 용서해줘. 이제 절대로 이런 짓 안 저지르고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 거야.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우리 애를 위해서 선택한 거야.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아이 이 개싸움에 끼어들게 하지 마. 역겨우니까. 이 집은 내 집이니 얼른 나가줘. 짐 챙겨서 나갈 시간은 줄 테니까. 싫어. 내가 가긴 어딜 가. 난 당신 옆이 좋단 말이야. 난 당신이 내 앞에서 뻔뻔하게 연기를 했고 시댁 식구들까지 동원해서 내 돈을 뜯어먹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꼭 악몽 같았어. 손발은 떨리고 머릿속은 하얗게 질리고 근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악몽 말이야. 그랬겠지. 나도 이해해. 하지만 진짜야. 나 그 여자 정리할게. 아니, 애초에 정리하고 말 것도 없어. 그냥 정말 순간의 실수고 한 번의 쾌락일 뿐이야. 정신적으로는 순결해. 저는 남편의 말을 더 듣기 싫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나도 그 악몽에서 깨어났으니. 당신도 이제 깨어날 시간이 된 거야. 물론 난 악몽에서 깨어나서 현실에서 행복하게 살겠지만 당신은 내가 척척 벌어오는 돈으로 효도도 하고 여자랑 놀다가 깨어나면 진짜 현실을 마주해야 하겠지. 근데 거긴 아마 내 악몽보다 끔찍한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해. 자, 이제 달콤한 꿈에서 일어날 시간이야. 얼른 내 집에서 나가! 집에선 절대로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 남편은 경찰이 와서야 억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녹음한 대화 내용 전부를 보냈죠. 본인들을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남편을 쫓아내거나 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시어머니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모두를 끌고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음식 앞에 파리처럼 두 손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죠. 성경아, 내가 잘못했어. 아들을 내가 잘못 키웠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무리하게 대출해서 당장 내 집까지 넘어갈 판이고 현금 서비스 받은 돈까지 너한테 다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니? 이렇게 빌게. 너한테 잘했던 예전 기억으로라도 어떻게 안 될까? 형수님, 잘못했어요. 저희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도 저희 형도 우리 엄마도 이러다 진짜 다 죽어요. 제가 형 감시할게요. 바람 못 피우게 할 테니까 딱 한 번만요. 남편이 고개를 살짝만 숙이고 우는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는 그 사람 머리를 퍽 때렸습니다. 주한이 너 똑바로 사과 안 해? 빌어! 무조건 빌라고! 내 착한 며느리를 그렇게 만든 게 너야! 이 화상아! 이것도 아들이라고, 이 미친놈, 이 호로 잡놈! 차라리 죽어버려! 맞아! 형은 진짜 못된 인간이야. 쓰레기라고! 참 가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일부러 제 앞에서 남편을 때리고 욕까지 하는 그들의 연기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부지런하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다들 그만하세요. 동네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님은 늘 그러셨죠? 평생을 일하고 싶다고. 그러니 그렇게 될 거예요. 평생 청소하시고 도련님은 진짜로 배달하고 남편은 회사에 대리운전까지 뛰어야죠. 그래야 그나마 입에 풀칠은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그렇게라도 매일 황금알을 낳던 거위의 배를 가른 대가는 치러주시고요. 소원처럼 죽도록 일만 하면서 빚 다 갚으시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오열하며 뒤로 넘어갔고 시동생은 아주 작게 욕설을 내뱉었죠. 허무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남편은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이후에 전 남편과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고 무사히 아이까지 출산했죠. 또 민사소송의 경우는 판결은 났지만 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어쨌든 저는 현재 이곳으로 이사까지 해서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친구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이 대리를 불렀는데 거기에 제 전남편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가 알아보자 황급히 도망은 갔다고 하는데 대충 짐작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몽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부지런한 척, 책임감 강한 척, 알뜰한 척 하면서 실상은 게을러 터진 그 인간들이 진짜 일이라는 걸 한다는 생각을 하면 속이 후련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부디 그 악몽에서 아주 오래 깨어나지 못하는 거고요. 이만하면 저 꽤 통쾌하게 복수했다고 봐도 될까요? 끝으로 일어나는 법보다 제게 잘 넘어지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정말 많이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 진짜 강하고 좋은 엄마가 될게요. 그러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